머리말,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이별을 겪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떠날 수도 있고 우리가 부모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별 중 가장 슬픈 것은 아직 살아있는데도 서로가 남보다 더 멀어진 이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깊은 강물과도 같습니다. 흐르고 또 흘러도 마르지 않는 사랑. 하지만 자식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가 어른이 되고 자신의 가정을 이루면서 부모와 멀어지는 일은 너무도 흔한 현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할머니의 눈물 어린 삶의 이야기입니다.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홀로 남겨진 그녀. 그녀의 인생이 단 한 통의 전화로 바뀌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과연 영원한 걸까요? 자식은 부모를 끝까지 지켜줄까요? 그리고 부모는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제 한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1장 젊은 시절의 꿈, 그리고 시샘. 내 이름은 김영순이다. 올해로 72살이 되었다. 젊었을 때 나는 꿈이 많았다. 어릴 적부터 공부를 좋아했고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 집은 가난했다. 남들처럼 책을 사는 것도 학원을 다니는 것도 어려웠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학교에서 가진 낡은 교과서를 소중히 여기며 공부했고 글을 읽고 쓰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는 않는 법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셨다. 집안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 사라졌다. 어머니 혼자서 돈을 벌기엔 역부족이었다. 나는 결국 꿈을 접고 공장에 다니기 시작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버스를 타고 먼 길을 가서 하루 종일 기계 앞에서 서 있어야 했다. 손가락에는 항상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버틸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영순아, 시집가야지 않겠니?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혼이라니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좋은 사람이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다. 너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나는 결혼을 하게 되었다. 남편은 처음엔 자상했다. 말수가 적었지만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었다. 가난했지만 함께 노력하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다른 모습을 알게 되었다. 그는 술을 좋아했다. 처음에는 가끔 마시는 줄 알았는데 날이 갈수록 술 마시는 횟수가 늘어갔다. 술을 마시면 성격이 변했다. 말투가 거칠어지고 가끔은 소리도 질렀다. 그래도 나는 참았다. 남자는 다 그래? 참고 살다 보면 나아질 거야. 시어머니도 같은 말을 했다. 여자는 참고 사는 게 미덕이지. 그렇게 나는 내 감정을 꾹꾹 눌러가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첫 아이가 태어났다. 아들 정수였다. 작은 손으로 내 손가락을 꼭 쥐던 아이. 그 순간 나는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 남편이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었다. 나는 이 아이를 지켜야 했다. 그리고 몇 년 뒤 딸 미전이 태어났다. 두 아이가 나의 전부가 되었다. 남편은 여전히 술을 마셨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이 내 삶의 이유였다. 하지만 살림살이는 점점 어려워졌다. 남편은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돈이 부족한 날이 많았다. 나는 결국 다시 공장으로 나갔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도 아이들을 생각하며 버텼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아파도 괜찮았다. 집으로 돌아가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다. 정수와 미정이가 웃으며 나를 반겨줄 때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자랐다. 정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자제품 매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손재주가 좋아 핸드폰을 수리하는 것도 곧잘 했다. 미정이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공장에 다녔다. 두 아이 모두 자기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조금은 쉬어도 되겠구나 싶었다.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 어느 날 정수가 내게 말을 걸었다. 엄마, 나 핸드폰 대리점 차릴 거야.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편이 건 돈이 없었기에 나는 평생을 일하며 모아둔 돈이 있었다. 그것도 많지는 않았지만 내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나는 결국 내 돈을 모두 내주고 부족한 금액은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았다. 정수는 열심히 일했다.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점점 적응해 나갔다.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와서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었다. 나는 정말 행복했다. 그래,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점점 정수가 바빠졌다.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가끔 연락이 와도 참마, 나 바빠. 나중에 전화할 게 그 말뿐이었다. 미정이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매주 와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가는가 어느 순간부터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어려워졌다. 나는 이해하려 했다. 아이들도 바쁘겠지? 자기 삶이 있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다. 하지만 점점 더 외로워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명절이면 자식들이 찾아오긴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다. 밥 한 끼 먹고 사진 몇 장 찍고 곧바로 가버렸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서 있었다. 혹시라도 돌아올까 싶어서.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하지만 받을 때보다 안 받을 때가 더 많았다. 정수의 집에 한 번 찾아간 적이 있었다. 미리 연락도 했는데 문을 열어준 며느리가 내 얼굴을 보더니 표정을 굳혔다. 어머니, 미리 연락 없이 오시면 곤란해요. 전이도 바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미정이네 집에 갔을 때도 비슷했다. 엄마, 나 야근해야 돼. 다음에 와.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평생을 바쳐서 키웠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결국 깨달았다. 내가 너무 잘해줬구나. 내가 너무 희생만 했구나. 그리고 나는 그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구나. 자식들도 그렇게 생각했을까? 엄마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을 거라고, 언제나 희생해 줄 거라고. 나는 처음으로 후회했다. 조금 더 나를 위해 살았어야 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은 것 같았다. 제2장,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자식이 크면 부모는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어릴 때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고, 조금 크면 학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그래도 다 크고 나면 이제는 내 삶을 살아도 되지 않을까 싶었다.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 정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자제품 매장에서 일했다. 손재주가 좋아 핸드폰 수리도 곧잘 했다. 처음엔 아르바이트였지만 점점 기술을 배우면서 더 큰 꿈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게 말을 걸었다. 엄마, 나 핸드폰 대리점 차릴 거야.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평생 모아둔 돈이 있었다. 남편이 건 돈이 없었기야. 한 푼 두 푼 아끼며 모아둔 돈이었다.
혹시라도 몸이 아프면 병원비로 써야 했고, 나중에 나 혼자 살게 되면 최소한의 생활비로 쓰려던 돈이었다. 하지만 정수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나는 내 돈을 모두 내주고 부족한 금액은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았다. 정수는 열심히 일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점 적응해 나갔다. 가게가 잘 되면서 가끔씩 찾아와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었다. 나는 정말 행복했다. 그래,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제야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점점 정수는 바빠졌다.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가끔 연락이 와도 청마, 나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그 말뿐이었다. 미정이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매주 와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갔는다. 어느 순간부터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어려워졌다. 나는 이해하려 했다. 아이들도 바쁘겠지? 자기 삶이 있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다. 하지만 점점 더 외로워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명절이면 자식들이 찾아오긴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다. 밥 한 끼 먹고 사진 몇 장 찍고 곧바로 가버렸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서 있었다. 혹시라도 돌아올까 싶어서.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하지만 받을 때보다 안 받을 때가 더 많았다. 정수의 집에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다. 미리 연락도 했는데 문을 열어준 며느리가 내 얼굴을 보더니 표정을 붙였다. 어머니, 미리 연락 없이 오시면 곤란해요. 저희도 바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미정이네 집에 갔을 때도 비슷했다. 엄마, 나 야근해야 돼. 다음에 와.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평생을 바쳐서 키웠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결국 깨달았다. 내가 너무 잘해줬구나. 내가 너무 희생만 했구나. 그리고 나는 그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구나. 자식들도 그렇게 생각했을까? 엄마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을 거라고. 언제나 희생해 줄 거라고. 나는 처음으로 후회했다. 조금 더 나를 위해 살았어야 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은 것 같았다. 제3장, 절망의 끝에서 찾아온 전화 한 통. 나는 혼자가 되었다. 아니, 어쩌면 오래전부터 혼자였는지도 모른다. 그저 인정하기 싫었을 뿐 내 자식들이 바쁘다. 시간이 없다. 다음에 보자 이런 말들을 들으며 나는 그래, 어쩔 수 없지. 다들 자기 삶이 있겠지. 그렇게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명절이 되어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때, 특별한 날에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을 때, 나는 그제야 진짜 혼자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이웃집에서는 손자, 손녀들이 뛰어다니며 할머니, 할아버지를 부르는데 나는 텅 빈 방 안에서 TV를 멍하니 보고 있었다. TV 속에서는 다정한 가족들이 함께 웃고 떠들었다. 나는 TV를 보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밤이었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너무 낯설었다. 이 얼굴이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언제 이렇게 외로워졌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어봤다. 정수의 전화기는 받지 않았다. 미정이에게도 연락해봤다. 엄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익숙한 대답이었다. 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가만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이젠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할까? 기대를 하면 할수록 더 외로워지는 기분이었다. 그래,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스스로 다독이며 잠을 청했지만 밤새 뒤척였다. 아무도 없는 집,
아무도 찾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오랜만에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 혹시 점수? 아니면 리정이? 나는 급히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하지만 화면에 뜬 번호는 낯선 번호였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기억하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지만 한동안 떠오르지 않았다. 저, 누군데요? 저 승연이에요. 예전에 어머니 가게 옆에서 딴짓하던. 그제야 기억이 났다. 오래전 우리 집 근처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던 청년이었다. 나는 가끔 그 빵집에 들러 따뜻한 빵을 사가곤 했었다. 그때마다 그는 나에게 빵을 더 챙겨주곤 했다. 그래, 오랜만이냐.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어? 예전에 어머니가 제게 번호를 주셨잖아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나는 순간 울컥했다. 그때 나는 단순히 좋은 마음으로 내 번호를 주었을 뿐이었다. 설마 그걸 기억하고 전화할 줄은 몰랐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럭저럭 살지. 저 어머니를 한번 뵙고 싶어요. 괜찮으세요? 나는 순간 망설였다. 내가 이렇게 외롭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누군가 나를 찾아준다는 사실이 너무도 기뻤다. 그래, 시간 되면 한번 와. 그렇게 나는 오랜만에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었다. 집안을 정리하고 먼지를 털어내고 손님을 맞이하는 기분으로 작은 찻잔을 꺼냈다.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유난히 피곤해 보였다. 조금만 웃자. 나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웃어 보였다. 그런데 그 웃음이 어색해서 금방 사라졌다. 그리고 얼마 후 소인종이 울렸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문 앞에는 승연이가 서 있었다. 예전보다 훨씬 의젓해진 얼굴.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오래전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진짜로 기다렸던 것은 자식들의 연락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던 온기였다. 제4장, 다시 찾은 온기. 나는 문 앞에 서 있는 승연을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만난 얼굴인데도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편안했다. 그래, 잘 지냈어. 네, 어머니는요? 그냥 하루하루 살지. 승연은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따뜻해서 나는 괜히 얼굴을 돌렸다. 그 순간 갑자기 집안이 너무 어둡고 삭막하게 느껴졌다. 평소에는 익숙했던 공간인데 누군가 찾아오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혼자 지냈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다. 들어와.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 나는 자연스럽게 승연을 집 안으로 들였다. 승연은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어머니, 예전이랑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그대로겠냐? 나는 헛웃음을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찻잔 2개를 꺼내며 문득 생각했다. 이 찻잔, 마지막으로 언제 썼더라? 어머니, 이거요. 승연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종이봉투에 담긴 작은 상자였다. 뭐야, 이게? 제가 직접 만든 빵이에요. 예전에 어머니가 제 빵 좋아하셨잖아요. 나는 순간 울컥했다. 정수도, 리정이도 내게 뭘 사다 준 적이 없었다. 가끔 명절 때 선물 하나 건네는 정도? 그것도 아마 며느리가 챙겼을 거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내가 좋아했던 걸 기억하고 챙겨오다니. 나는 조심스럽게 빵을 하나 꺼내어 입에 넣었다. 따뜻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다. 맛있다. 다행이에요. 어머니는 예전에 카스테라 좋아하셨잖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 그럼요. 어머니가 빵 사러 오실 때마다 카스테라 2개씩 사가셨는데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 그렇다. 나는 늘 카스테라를 샀다. 하지만 그것이 내 습관이 될 만큼 오래된 일이라는 걸 나는 잊고 있었다. 어머니, 저 사실 이번에 가게를 하나 더 열었어요. 승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래. 잘 됐네. 그런데 가게에 계실 분이 필요해서요. 어머니가 시간 되시면 저희 가게에 와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순간 깜짝 놀랐다.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냥 손님 오시면 차도 따라드리고 가끔 빵도 정리해 주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럼요. 어머니가 해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나는 한참 동안 고민했다. 오랜 시간 혼자 지내다 보니 다시 사람들 사이에서 일한다는 게 낯설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혼자 사는 것도 이제는 지쳤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번 해볼게. 그렇게 나는 다시 시선 속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제5장, 진짜 가족이란 무엇일까? 나는 오랜만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다. 출근이라니 참 오랜만에 해보는 말이었다. 이제는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아침. 따뜻한 밥을 지을 필요도 없어진 투어. 아무렇게나 널려있던 옷가지들. 그 모든 게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거울을 보니 내 얼굴도 달라진 것 같았다. 지난 몇 년 동안 무기력하게 지내던 그 얼굴이 아니다. 어딘가 다시 살아있는 얼굴이었다. 승현의 가게는 크지 않았지만 따뜻한 곳이었다. 들어서자마자 고소한 빵 냄새가 퍼졌고 환한 조명이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손님들은 하나둘 들어왔고 나는 어색한 손길로 찻잔을 닦으며 그들을 맞았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다. 손님이 주문한 걸 잘못 적기도 하고 빵을 담다가 엉뚱한 걸 내어주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승현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에 나는 나도 모르게 웃었다. 누군가 나를 어머니라고 불러준 게 얼마 만이었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손님들과도 친해졌다. 자주 오는 학생들은 나를 보고 인사했고 어느새 나는 오늘은 어떤 빵 드릴까요? 하고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엄마. 익숙한 목소리였다. 나는 순간 몸이 굳었다. 고개를 돌리자 점수가 서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를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다. 점수는 내 앞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미안해요. 연락도 못 드리고 찾아오지도 못하고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닫을 뿐이었다. 알아요. 내가 너무 했어요. 엄마한테 기대기만 하고 엄마가 언제나 내 편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쉽게 멀어졌어요. 그런데 막상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나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점수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어린아이가 아닌 조금은 철이 든 어른의 눈빛이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점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엄마, 집에 돌아오시나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그 모든 감정들이 밀려왔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 난 여기서 지낼 거다. 점수는 방황한 듯 나를 쳐다보았다. 엄마, 나 정말 잘할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면 안 될까?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난 이제야 나다운 삶을 찾았어.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다. 이제야 알겠다. 가족이라는 게 피 한 방울 남았다고 다 가족이 아니라는 걸? 누가 더 가까운지를 정하는 건 결국 마음이더라. 나는 너희가 있어서 행복했지만 너희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나도 이제 내 삶을 찾아야 하지 않겠니? 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쥐었다가 천천히 놓았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찻잔을 정리했다. 가게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들어왔다. 나는 자연스럽게 말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땀 나왔어요. 정수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나 또 올게요. 나는 그제야 웃을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진짜 나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혹은 느낀점을 나누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